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궁산이 왜 궁산인 줄 알아요? 왜요? 여기 향교 있었잖아요. 향교가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자를 거의 왕처럼 숭상해서, 그래서 향교가 있는, 제궁이 있는 산이다 해서 궁산이래요. 이렇게 곳곳에 운동 기구들이 있어. 저희 집 앞에 가면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 곳곳에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산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꼭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운동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곳곳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여기가 소학로 가는 길이래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소학로가 원래 영조 때 지어진 정자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악양루라는 정자가 있대요. 그 앞에 이제 소학루처럼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인들이 거기서 시를 많이 지었대요. 근데 이제 영조 때 이유라는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기 집 뒤쪽에 그 악양루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정자를 짓겠다 해서, 뭐 하시나? 그래서 이유가 이제 퇴직한 후에 자기 집 뒤편에 중국의 악양루를 거기에 버금가는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자를 지었다고 해요. 소학로는 조선 영조 때 동복현감을 지낸 이유가 양천현화 뒷산 기슭 강변 악양루터에 재건한 것이었다. 당시 이 누각에 오르면 안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등이 한눈에 보이고, 탑산, 선유봉 및 드넓은 한강 줄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등 진경이 펼쳐져 조관빈, 윤봉구, 이병현 등 당대 명사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며,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정선이 이곳 현령으로 있을 적에 그린 산수화 경교 명승첩에서 당시의 경관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의 전진아입니다. 혹시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 뒷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겸재정선 선생님의 개상정고도라는 그림인데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조그만 서당이 있어요. 그 안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앉아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고요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린 개상정고도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정선 선생님의 양천 현감 시절에 이곳에 올라서 자주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소학루의 풍광이 어떨지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저 아파트만 없었어도 이 그림에 비슷한 그림이 나올까요? 와,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복원한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우리나라 한강이 이쁘다, 이쁘네.
겸재정선 선생님이 그 숙종 때 태어나셨대요. 아버지의 아버지까지는 뭐 관직 생활도 하시고 집이 좀 그래도 선비시니까 이제 넉넉했는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정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이 좀 가난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종로구 청운동 쪽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일대가 안동 김씨의 세력이 있던 좀 부유한 집안이 영향권을 누리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 안동 김씨의 눈에 들어요. 정선이 그림을 워낙 잘 그려가지고 선비긴 한데 그림의 재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안동 김씨 집안에서도 후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중에 있는 김창흡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 밑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제자로 들어가요. 그때 또 누가 있었냐면 사천 이병연이라는 겸재정선 선생님과는 평생지기 이 두 분이 이때부터 그 인연이 되어서 김창흡 선생님이랑 같이 뭐 굉장히 유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근데 왜 여행을 많이 다녔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의 유람기 같은 게 되게 유행을 했었대요. 그게 한국으로도 우리나라로도 넘어와가지고 선배들이 곳곳을 뭐 유람하고 직접 가보고 뭐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상류 계층들이 누리는 풍류 같은 거였는데 이 김창흡 선생님이 특히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셨대요. 직접 보고 느껴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이 사람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은 가볼 수 없지만 금강산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산에서 겸재정선 선생님이 좀 크게 뭔가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그 감흥을 느끼시고 더 많이 금강전도 같은 거 그리시고 영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안동 김씨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영조 시대쯤 되면 관직에, 선비들은 과거 봐서 관직에 올라야 하잖아요. 근데 정선 선생님은 과거를 봐서 관직에 올라간 건 아니고 특채로 음서제도를 이용해서 영조의 관직에 등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 눈에 들기 시작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거의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끼면서 안동 김씨 다음에 후원했던 사람은 영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영조의 남자는 겸재정선이고 정조의 남자는 김홍도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어떤 그림으로 유명하셨냐면 산수화 아시죠? 산수화. 산수화는 산하고 물이 있는 그림을 산수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을 실경산수화라고 해요. 근데 겸재정선 선생님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라고 합니다. 산수화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진경산수화가 그림 화풍의 이름 아니고 무슨 그림 한 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경산수화는 어떤 거냐면 실경산수화가 직접 보고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경산수화는 그 곳을 가서 직접 보고 그 장소에서 느낀 감정을 자기가 보는 시선과 느낌과 그 그림의 이면까지 그림에 담아 놓은 거를 진경산수화라고 한대요. 겸재정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천이병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이제 시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시를 잘 쓰셨다고 해요. 근데 아까 김창흡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같이 제자로 있으면서 평생 지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우정이 깊으셨는지 겸재정선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시면
사천 선생님이 시를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하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뭐 애정이 굉장히 깊으셨던 분인데 겸재 선생님이 여기 소학로에는 언제 오시냐면 한 65세 정도 때 오시거든요. 양천 현감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학로 그림을 그리시고 경교 명승첩이라는 책자, 그림 책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책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였냐면 이제 양천 현감으로 부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현 선생님이랑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천 이병현이 친구를 떠나보내니까 너무 아쉬우셨던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시다가 이제 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 한 편을 지어서 보내줘요. 내가 너한테 시를 지어서 보낼 테니 네가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보내줘라. 아니면 네가 나한테 그림을 보내주면 내가 거기에 시를 적겠다. 해서 33첩 정도의 그 화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경교 명승첩이거든요. 그래서 정선이 이거는 천금을 줘도 팔지 말라는 인장을 찍을 정도로 아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시초가 여기 소학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우정이 딱 그림으로 드러난 그림이 뭐냐고 하면 저쪽에 보시면 목명조돈 이야기처럼 시와 환상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겸재 정선 선생님이랑 이제 사천 이병현 선생님이 같이 먹이랑 화선지랑 앞에 놓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인왕산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있는데 그게 비계인 인왕산을 찍은 거거든요. 거기 밑에 조그맣게 집이 좀 있는데 그게 사천 이병현의 집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거의 많이 아프셨대요. 거의 죽을 정도의 병이 걸리셔서 너무 많이 아프셨는데 겸재 선생님이 친구가 병을 쾌유하기를 빌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비계인 후에 힘찬 인왕산처럼 병을 빨리 이겨내라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그림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천 이병현 선생님이 겸재 선생님이 양천 현감으로 떠나시게 되자 그 뒷모습을 보시면서 지었다는 안타까운 석별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와 나를 합쳐 놔야 왕망천이 될 터인데 그림 날고 시 떨어져 양쪽 모두 허둥댄다. 돌아가는 낙이 벌써 멀어졌지만 아직까지 보이니 강서에 지는 노을만 원망스레 바라본다. 친구가 배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3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학로에서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 시를 적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천 이병현 선생님의 시 2편입니다. 아까 그것도 이병현 선생님의 시였죠. 소학 후월. 소학로에 달뜨기를 기다린다. 파릉에 밝은 달 뜨면 이 난간머리 먼저 비친다. 두보시에 재구 없는 것 필경 소학로 뿐이리.
그리고 이제 목멱조돈이라는 시입니다. 목멱이 남산의 옛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목멱산에서 해가 떠오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목멱조돈. 새벽빛 한강에 떠오르니 언덕들 낚싯배에 가린다.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첫 햇살 종남산에서 오르리라. 이 두 분의 사이가 너무 부럽지 않으신가요? 한 분은 시를 쓰셔서 친구한테 보내고, 한 분은 그 시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또 그리시기도 하고, 그림을 보내드리면 또 그 그림을 보고 친구의 마음까지 생각해서 시를 적으시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포 비행장이 보인대요. 그래서 김포 비행장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기를 군사 기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시면 이 궁산 밑에 양천 땅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거기에 식량이나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전쟁 대비를 전쟁 중에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궁산이 조그만 산인데 여기 향교도 있고 겸재정선의 미술관도 있고 양천 고성지도 있고 양천 땅굴도 있고, 그래서 볼거리가 아기자기하게 알차게 들어차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우리가 아쉬워서 올라와 봤는데, 오, 여기도 찍을 걸.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봐. 너무 예쁘게 잘 돼 있다. 너무 예쁘다. 얕은 산에 너무 알차게 아기자기하게 다 있네. 오늘 지나온 시간의 10번째 이야기는 강서구 양천로의 궁산 소학로에서 얽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겸재정선 선생님과 사천 이병현 선생님의 우정을 얘기해봤고요. 시간 내서 한번 와보세요. 곳곳이 다 볼거리입니다. 저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